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갖가지 펀드 상품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얘기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펀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아마 이제 부동산 시장의 몰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이 폭락이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리츠라는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리츠요. 과연 이 리츠라는 상품이 부동산 펀드, 즉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경기회복과 함께 개선이 되면서 리츠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률이 많이 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리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츠 펀드 하면은 예전에 저희 생방송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어떤 분께서 좀 이제 알고 싶다,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한 네. 3주 정도 해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께서 좀 같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일단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츠 펀드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용어가 좀 다소 복잡하죠. 리츠라는 용어는 이제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부동산 펀드다라고 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결국 이제 우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 관련된 이런 자산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된 대출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뭐 자본 수익이라든가 또는 임대에서 받는 임대 수익,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받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상품 우리가 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증권으로 따지면 이제 뮤추얼 펀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상장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만기가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상품 리츠를 통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리츠도 펀드와 마찬가지로요, 설립하는 형태에 따라서 일반적인 신탁형 리츠가 있고요, 또 회사형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또 주식회사 형태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회사형과 신탁형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그 수익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액이.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이 리츠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상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실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적이죠.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치,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수입 증가, 즉 뭐 어떤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익 증가에 따른 이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리츠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도입된 지 한 4, 5년 됐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2005년, 2006년부터 이제 글로벌 리츠를 위주로 해서 많이 인기를 끌다가 2007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폭락을 하면서 최근에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상품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또 많이들 또 뭐 기대도 많은 그런 상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츠는 이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이라든가 또는 캐나다 이러한 국가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리츠 시장의 절반을 미국과 캐나다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2% 정도를 유럽과 영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아시아 퍼시픽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츠가 1938년에 시작이 됐군요. 굉장히 예. 오래된. 그렇죠. 네, 처음 하는 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상품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개는 네.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말씀하신 대로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리츠의 어떤 펀드 대상, 뭐 국내, 해외 이런 비중이랄까요? 이런 그 비중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은 리츠가 좀 발전이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도 우리나라의 리츠에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보다는 해외 시장, 글로벌 리츠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리츠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리츠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최근 글로벌 시장,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품이 리츠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최근 이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발전은 리츠 시장의 발전과 관련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게 리츠와 그다음에 리츠가 아닌 일반 부동산의 어떤 그런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과거에는 리츠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급속도로 리츠 시장이 발전하면서 전체의 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리츠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이제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리츠고 이게 이제 리츠가 아닌 일반 부동산인데요. 전체 합치면 이게 이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츠가 그만큼 굉장히 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결국 리츠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비중은 2005년도에 28%였던 것이 2006년도에 41%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약 8% 정도만이 이 증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리츠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 리츠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굉장히 여지가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츠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츠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에 비해서 증권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군요. 그렇죠. 아직까지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이 약 8% 정도밖에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면서 앞으로 비중은 적다라고 하면은 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전 세계 리츠 시장의 약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일본과 유럽 리츠 시장인데요. 이 두 개의 시장을 봐도 연 10%가 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도 많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또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노령 인구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자산 배분 구조, 그리고 투자 순환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제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그 성장의 어떤 좀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그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든가 아시아 쪽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전 세계 리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미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돌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더뎌진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는 시장이 미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같은 시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라든가 또는 이 밑에 있는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아니면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들 또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막 이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미 활성화됐다 해도 이 활성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장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싶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안정된 그런 리츠, 그리고 성장하는 리츠, 펀드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시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이런 이머징 쪽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 시장인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든가 또는 아니면 안정적인 구조의 어떤 선진 리츠 시장에 투자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역별로 특징이 다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리츠 펀드, 뭐 앞서서도 이제 그 특징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주식 펀드와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 주신다든가, 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리츠의 장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를 네. 예, 목전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리츠의 장점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효과를 우리가 이 리츠의 장점을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있고요. 역시 지역이라든가 또는 분야라든가 또는 부동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요. 또는 상업용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분산 투자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이 리츠 상품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주식, 채권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산 투자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 펀드, 즉 리츠에서 투자하는 대상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 또는 매매 수익 이런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적 수익 구조와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요. 임대료 상승, 역시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또는 이 자산의 가격, 즉 리츠의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러한 장기적인 자본이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역시 유동성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형태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서 내가 필요할 때 적기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다섯 번째는 이 부동산 이 리츠 상품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찾아가시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그러한 어떤 전문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시장을 보는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내가 보통 이제 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보다 전문가들한테 맡김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그러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아마 리츠의 그런 어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궁금한 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수익률이요. 수익률을 네. 한번 보시면 국내 시장에서 2005년부터 이제 리츠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으셨었죠. 근데 네. 2006년까지는 사실 리츠가 굉장히 양호한 수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한테 기대에 부응을 했었다가 2007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2008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그랬었죠. 많은 투자자들께 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리츠의 수익을 장기 수익률을 한번 뽑아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리츠 시장이 많이 발전한 일본이라든가 또는 미국 또는 호주 같은 시장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왔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라든가 또는 일본의 토픽스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와 그리고 리츠 수익률을 한번 뽑아보니까 리츠의 수익률이 주식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략 한 6년간의 수익을 뽑아본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장기지 않습니까? 한 6년 정도면.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 리츠가 주식보다 항상 좀 어느 시장이든 좀 좋은 그런 성과를 보여줬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으면서 수익률은 좀 더 높았던 리츠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2006년에 해외 리츠 펀드가 우리나라 시장에 도입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006년에 대한 투자 상품, 주식을 또는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2007년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5조 원 정도를 리츠 펀드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08년 마이너스 한 35% 수익을 리츠도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주식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역시 적지 않은 그런 마이너스 폭이었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좀 리츠가 많이 이 투자자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일단 보여주신 이